아버지, 도대체 한국으로 가는 게 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전 한국에 대해 알아요. 한국은 절대 좋은 곳이 아니라고요.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회사로 발령받게 되면서 한국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 가게 된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미국인 여성은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것인지 부모님을 설득하지만 그녀와 달리 그녀의 부모님은 오히려 한국행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되는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자신의 무기력함에 좌절하고 마는데요. 과연 이 미국인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알레이지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하시며 매 3년마다 다른 나라로 이동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멋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죠. 하지만 몇 달 전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잠깐 동안이었지만 무척이나 원망스러웠는데요. 일본에서 근무한 지 3년이 끝나고 다음 목적지로 한국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소식에 화가 났습니다. 왜 굳이 후진국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의 정신을 사로잡았고 이로 인해 아버지가 이번 일에 대해 하시는 설명도 듣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제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할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요. 군인이셨던 할아버지는 70년대 미군으로 한국에 파병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으셨기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은 먹을 것조차 없어 미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국가가 돌아가지 않았고 나라 전체가 황무지나 다름없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런 한국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일본은 그 시절 엄청난 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그 기반으로 현재도 잘 사는 나라였기에 저 역시 일본 생활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후 저는 일본의 편리한 생활에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후진국인 한국으로의 이주를 기다리며 콧노래를 부르시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으로 오기 전엔 중국으로 가게 될 뻔했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중국행은 피했던 것처럼 저는 아버지의 한국행 소식에 이 또한 중국 출장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한국행을 반겼고 일본을 빠르게 떠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도 저를 생각하지 않고 밝은 표정을 지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서러운 감정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지만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한국에 대한 두려움과 일본을 떠난다는 아쉬움에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모든 예상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첫 발을 내디딘 순간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던 황폐한 허허벌판은 온데간데 없고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일본의 어떤 공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저는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듯한 비좁고 초라한 건물들을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웅장한 건축물들과 넓은 로비, 그리고 번쩍이는 바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도착한 듯한 느낌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이건 분명 영화 속 한 장면이야. 실제로는 이럴 수 없어.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버지를 따라 공항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첨단 기술,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된 공간 디자인은 제가 생각했던 후진국 한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어. 나는 제가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왜 내가 한국을 그토록 좋아하는지 알겠니? 아버지는 그가 한국을 방문했던 이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부지런하며 마음이 따뜻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생활 동안 한국인들로부터 받은 도움과 친절에 큰 빚을 졌다고 느꼈고 그 덕분에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굴하지 않는 정신과 세대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발전시켜온 점을 존경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특성은 한국을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졌어요. 할아버지는 군대 복무 시절 겪었던 어려운 한국의 모습만을 기억하며 아직도 한국을 못 사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설득해 보려고 해도 할아버지는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본에서 저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와의 다툼이 기억나 제가 스스로 한국을 경험하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니 이제서야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된 새로운 경험들이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아버지가 왜 한국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이후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현대적인지를 점점 더 깊게 느끼게 되었는데 특히 이전에 살던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구시대적인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불편함이 어딜 가나 깔려 있었죠. 일본의 공공기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면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구청에서의 서류 작업조차도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공공업무 처리에 있어서 훨씬 더 문명화되고 효율적이라며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휴대폰 하나로 간단히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이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공공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진정으로 경악했습니다. 모든 공공 서비스가 손끝에서 간편하게 해결되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그 때문에 한국인들의 효율성과 혁신성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고 한국의 발전된 공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저는 일본이 겉모습만 선진국일 뿐 실제로는 한국과 비교할 때 많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은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저에게 끊임없는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살게 된 아파트는 저에게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는 목조로 된 단독주택에서 생활했는데 그곳은 여러모로 불편했어요. 목조 건축물의 특성상 벌레 문제가 심각했고 소음 차단이 되지 않아 옆집 신혼부부의 애정행각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아직 미성년자인 나한테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워 말하지도 못해 저 혼자 속을 알았거든요. 심지어 주택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앞집과 옆집 사람들이 무얼 하는지 볼 수 있었는데 언제는 제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앞집 아저씨가 음흉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자긴 그런 적 없다며 시치미를 떼곤 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시선은 끊이질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매우 컸어요.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한국의 아파트는 전혀 달랐습니다. 벽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주어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저에게 매우 큰 만족감을 주었어요. 일본의 단독주택 생활에서 겪었던 불편함과는 달리 한국의 아파트 생활은 저에게 안락함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삶을 선사했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느낀 이러한 변화는 저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생활 방식에 대해 더욱 호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생활을 통해 저는 사생활이 존중받고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저는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저는 막연한 두려움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과거 이야기들과 직접 마주하게 된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한국 사이의 극적인 차이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무지만 가득했다고 들었던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공항의 첫인상부터 시작해 한국의 도시,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혁신은 제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이미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편리함과 아파트 생활의 편안함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살았던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에 저는 매일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슬픔이 아닌 새로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게 됐죠. 그렇게 생각하니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